대기업을 다녔을 때 퇴사를 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거기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요새 유튜브 보면 1인 창업가, 부업, 월1000 이런 단어도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감정선 건들고 강의 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개월 과정에 300만 원 드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 300만 원의 대부분 한 80%, 90%는 값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인턴 PD 전현성이고요. 권영문? 권인턴입니다. 저는 박재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행하면서 책 읽는 남자 이태종님, 아론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한 1년 정도 대기업 다니다가 여기 형문이랑 같이 2년 정도 창업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새롭게 오프라인 커뮤니티 사업을 하게 된 아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러면 어떤 일인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커뮤니티 모임 사업이라고 저희는 부르긴 해요. 독서와 여행을 결합시킨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고, 최대는 한 18명,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2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인가요? 네, 저는 최근에 20, 30대들이 많이 좀 지쳤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워낙 복잡하고 어딜 가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주말에 어디 근교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혼자 다녀오기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고 차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고, 이거를 좀 결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하게 됐고, 지금까지 뭐 한 20, 30회는 연 것 같아요. 장소만 바꿔도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달라지니까 네, 확실히 근교만 가도 그런 맞아요. 엄청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 근교에 정말 좋은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장소가 주는 매력 때문에 이야기의 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긴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잖아요. 맞아. 조금 더 오픈마인드가 된다거나 그런 게 아무래도 이런 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모임 같은 데에서도 얘기하기 쉬워지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맞아요.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독서 모임은 어떤 매력을 좀 갖고 있나요? 정말 많아요. 독서 모임의 매력? 네. 토론해보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장점은 남들과 말할 때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긴장되고 떨려서 자기 실력을 100을 발휘를 못한다면, 저는 그게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벼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쳐다보는 눈들 때문에. 그래서 내 실력의 120%, 150%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강점이고, 또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아요. 왜냐면 독서 모임 하면 다 처음이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떨리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울 때 보통 생각해보면 면접 자리나 중요한 발표 자리 모두 다 떨어서 기억에 너무 오래 남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안 잊어버려요. 휘발성이 너무 강한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모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아지고,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청중들이 있으니 더 말을 하나하나 고르게 되고 책에 대한 내용도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되고, 서로 시너지를 엄청 많이 주는 관계네요. 독서랑 모임 자체가. 네. 사실 저는 독서 모임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모임마다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들에 따라 완전 다른 것 같긴 해요. 전 사실 아로님이 운영하시는 20, 30대 독서 모임도 나가봤고, 진짜 하이엔드 독서 모임도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하는 하이엔드. 그래서 제가 막내였어요, 심지어 나이도. 20, 30대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로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딱 맞아요. 발표하거나 이런 걸 좀 두려워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발표를 또 잘해진다거나 또는 책을 기억에 남기는, 그렇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독서 모임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경험했던 그 하이엔드 독서 모임은 다 사업가, 대표님들, 말은 이미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싫어해.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뭐 준비해오라 그러면은 돈도 페이백 해주겠다고 해도 독후감도 막 안 써오시고. 네. 이쪽 독서 모임은 사실 독서가 진짜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목적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비싼 돈을 내고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배울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봤더니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독서 모임별로 독서가 더 비중이 크냐, 모임 자체가 더 비중이 크냐, 또 이런 거에 그쵸.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네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아론님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때 좀 팁 같은 거를 하나 주신다면 간단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는 최근에 유행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은 나중에 유효 기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베이스를 채워가기엔 스테디셀러가 제일 좋다. 네, 왜냐면 정말 오래된 책들이 살아남은 데는 불변의 가치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도 제가 스테디셀러를 읽었을 때 가장 많은 거를 얻어갔던 것 같기도 해요. 불변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책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짧게는 30년이고 스테디셀러 보면 길게는 진짜 100년짜리 책도 있고 200년짜리 책도 있잖아요. 안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특히 자기계발서는 이게 원료가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원료가 되는 책들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파생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다른 원료의 내용들을 이제 두 개를 섞어서 낸 책들이라던가 그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원료를 못 따라가요, 그 책들이. 원료가 정말 호소력이 짙고 설득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따라 해야 되는지도 더 쉽고 디테일하고 더 와닿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책에 흥미를 확 붙인 게 최근이라서 그래서 주변에 책을 좀 선물해 주거든요. 저도 성향이 스테디셀러 이런 거 60년 된 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선물해 주면 재미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가진 가치들이 우리가 정말 흔히 얘기하는 그 본질에 가까운 가치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실 읽게 되면 이게 막 와닿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사실 안 보더라고 잘. 아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이게 참 시선이 다르네요 또. 베스트셀러가 흥미가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재영님 같은 케이스라면 베스트셀러를 한번 먼저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론님처럼 본질에 더 많은 것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스테디셀러 몇 권들 이렇게 먼저 읽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한 권 추천받는 거 어때요? 아론님한테 스테디셀러?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인 것 같아요. 평생 한 권만 읽어라 말하면 전 과감하게 인간관계론을 꼽을 것 같아요. 영어 원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소론이었는데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에 관한 책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너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말하는 기술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더 좋게, 더 부드럽게 하는 거,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의 인간관계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야. 벌써 한 권 다 읽은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사실. 거기에 정수가 저도 있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되게 좋아서 그 말이. 그래서 아론님께서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오셨잖아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기업을 퇴사를 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거기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인가? 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왜냐면 옆에 있는 팀장님은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소리 지르고 있지 저희 부서는 좀 힘든 부서여서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 주말에도 일을 했었어요. 워낙 부서가 힘든 부서여서 그런 생각이 빨리 들었어요. 근데 힘든 게 일이 힘든 것도 있는데 일을 정말 많이 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더 빨리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대부분 이직을 고려를 했는데 저는 LG를 다녔는데 삼성은 LG 고려하고 LG 친구들은 SK 가려고 하고 SK는 현대 가고 싶어하고 현대는 삼성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힘드니까 퇴사 욕구가 더 빨리 들었고. 그러면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퇴사하기 전에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는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부동산, 주식, 아니면 사업. 그래서 3가지 관련된 책을 미친 듯이 읽었고 하루에 1권씩 읽었어요. 회사에 가서 계속 졸고 다시 집에 오면은
걱정이 너무 되니까 퇴사를 하고 내가 뭘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불안감에 책을 읽게 되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도 명확한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건 좀 소문을 냈다고 해야 되나요? 주변에 어떻게든 같이 사업을 할 친구들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아이디어를 남들과 공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저는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뺏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일단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사업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형문이도 있었고 몇몇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실감이 났죠. 내가 이제 사업에 도전하는구나. 그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은 그러면 몇 번째 사업이셨나요? 형문이와 함께한 스타트업을 제가 2년간 했는데 그때 아이템은 3가지 정도를 도전을 해봤던 것 같긴 해요. 그 3가지가 다 실패했고 아주 고난이 길었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져서 다시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회사를 다시 가니까 허한 마음에 독서 모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변형을 한 게 이제 독서 트립이고 5번째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재는 여행하면서 책을 읽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을 그리시고 좀 정착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제가 IT 스타트업을 할 때는 당장 수입이 아예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이런 거에 고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약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당장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고민이 없으니 좀 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꿈꾸고 있는 건 사실 재능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제2의 호스트, 제3의 호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다 짜놨으니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곳을 다니면 좋겠다. 지금은 그게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까지는 아직 그려지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저도 1년 정도 했었으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모아놓던 돈을 계속 쓰는 기분이 뭔지 알아요. 나왔을 때는 이 정도면 한 2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유, 천만의 말씀 해보니까 7개월, 8개월도 버티기 힘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외주를 하게 되기도 하고 쫓기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마음? 근데 지금은 저도 어쨌든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신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깨끗하고 훨씬 더 똑똑한 결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딱 나니까 너무 알 것 같은 네, 공감이 되네요. 진짜. 저는 근데 사실 당장 뭐 2, 3천만 원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안정감을 가질 거냐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 생각. 왜냐면 당장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사업을 하면 항상 불안한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돈이 있건 없건 이 불안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고정 수입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이 뭐 해소되는 건 아니다. 네. 요새 유튜브 보면 진짜 1인 창업가, 뭐 부업, 월천 이런 단어도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감정선 건들고 강의 팔고 그 강의도 싸지도 않던데요?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데 그럼 자기의 노하우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줘서 너도 월천 벌 수 있어 라고 강의해주는 게 저는 그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근데 또 반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차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질렸나 봐. 그런 부업에 대한 거. 그래서 본업을 해서 가치를 키워라? 그것조차 또 유행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참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계속 그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이건 어때 저건 어때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사업체들이 많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 보통 창업 강의하면 2개월 과정에 300만 원 드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300만 원의 대부분 한 80%, 90%는 실행력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 중에 실제로 그런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저도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딱 2개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퇴사하고 바로 자기 사업하더라고요. 전 그 친구가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찾아보기만 하던 친구라. 그래서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300만 원 내고 그냥 그 동력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냈다는 책, 그 책에 그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3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잘 결합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300만 원을 냈으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두고 그들끼리 자주 만나도록 하고 이어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래 300만 원 안 내면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조금 제가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무언가에 300을 써본 게 거의 손을 꼽긴 하는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전 시험 같은 거 공부한다 할 때 뭐 비싼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말고는 그러게요. 뭔가를 엄청 배우고 싶어서 300을 쓴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의 300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포함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를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업을 하려고 전역한 케이스잖아요. 당직 근무 쓸 때 24시간 A4용지 딱 2장 놓은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사업을 할 거다. 할 수 있는 것을 쫙 적어봤어요. 근데 뭐 쭉쭉쭉쭉 적어 나가지더라고요. 일단 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워서라도 할 수 있고 또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근데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적었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팔다리 있고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남들과 동일선상에 섰을 때 내가 못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게 진짜 컸어요. 그래가지고 딱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전역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제 법인명이 와이나더스잖아요. Why not? 왜 못해? 할 수 있어. 이게 그때 약간 전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저는 첫 경험이 요식업이었는데 일단 1번으로는 그거였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먼저 하면 자동 바이럴은 된다. 친구들이 신기해서라도. 처음에 경험했던 게 군대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군대 가면 죽는 줄 알고 싹 다 모여주는 거야. 술 마시거나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 21살, 22살 군대 간 애들은 소리 소문 없이 가. 그래서 아 이게 먼저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또 전역하자마자 제가 요식업을 오픈했잖아요. 26살에. 근데 그때 당시 연남동에 자기 음식점을 차린 친구는 없었어요. 개인 사업자조차 없는 거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가게 와주고 화환 보내주고 내 친구 가게 오픈했다 막 홍보해주고. 그래서 또 느꼈죠. 아 역시 빨리 하면 반 이상은 얻어먹고 간다. 그래서 그 요식업을 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했을 때 주변에 어플 만든 친구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나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어플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서 실패를 해도 사실 창피하지 않아요. 다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내 주변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든 안 해본 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써보니 딱히 없었고. 네, 없어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반응을 해주고 내 것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맞아요. 대부분이 생각은 있는데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같이 하는 게 실행력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효율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편이고, 뭔가 실행력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따라주는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같이 하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봤던 거 뭐냐면, 저는 주말 되면은 정말 늦잠을 많이 잤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 걸 주말에도 매일같이 해보자. 이번에도 혼자 하면 실패할 것 같아서 독서 모임 때 친구를 구했죠. 6시 반에 같이 일어나보자. 정말 다음날부터 놀랍게도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되네? 형문이랑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형문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선 저와 좀 비슷한 분들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친한 친구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뭐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 같은 데를 억지로라도 나가서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창업 스터디나 이런 거 많거든요. 찾아보면 뜻이 맞는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고 찾아보기만 하면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뭔지 모를 용기가 생기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생각하다 말고 이런 맞아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치. 맞아요. 어떻게라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지력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시선에 나를 던져놓는 행위 자체도 나쁘게 보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본 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좋게 작용하면 나로 하여금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면 뭐 와이낫이네요, 진짜. 이용해 먹어야죠. 이용해 먹어야지. 와이나. 와이낫.
독서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생기고 독서를 주제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책에 대해서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누군가의 시선 속에 노출되는 경험만으로도 뭔가 의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하며 책 읽는 남자 아론님을 모셔서 독서 트립에서부터 내 것을 시작하는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아론님 출연해주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진행을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긴장도 빨리 되게 풀렸고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 제 독서 모임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이러면 사업에 지장이 좀 갈 것 같은. 괜찮아요. 여기서 피벗을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사실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는 사실 좀 드물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고 아무래도 좀 더 제 관심사다 보니까 다음에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아론 부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웃집 부장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